소부장 쪽에 매력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입니다. 네. 지금까지 소부장 쪽에서 후공정 섹터들이 강했습니다. 그렇죠. HBM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후공정 쪽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은 후공정 쪽의 종목들은 이제 좀 밀어놔도 될 것 같고요. 전공정의 장비주들을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민수의 경제토크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디펜딩 챔피언, 어려워도 가장 기대감이 높은 반도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사실 얘기한 게 오래됐죠. 그전부터 계속 반도체. 반도체 올라가도 반도체, 떨어져도 반도체. 애널리스트 요즘 얘기해도 뭐 좋아요? 그럼 계속 반도체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최근에는 또 그런 기대감들을 좀 지켜주는, 그죠? 턴어라운드도 되고 물론 이제 업종 전체가 다 오르는 게 아니라는 고민은 있지만 반도체가 가장 기대되는 섹터인데요. 반도체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점들 어떤 걸까요? 또 전망은. 반도체 업종이 지수 관여도가 가장 크다라는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총 1, 3위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종목 수도 반도체 관련 업종의 종목이 한 12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은 업종이고요. 그리고 산업 측면에서도 반도체 업종이 국내에 가장 돈을 많이 벌어다주는 업종 당연히 하고요. 우리가 반도체 업종을 이제 지금 시점에서 접근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의 내용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거나 정부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판단할 때 그냥 스킵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수출 데이터에 대한 내용은 항상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번 그 10월 수출, 그러니까 11월 초에 발표된 수출 동향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의외의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좋았던 뭐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이 업종은 최근 3, 4개월 내에 계속 좋아지고 있는 현상에서의 진행이었고요. 반도체 부분은 특이할 만한 내용에서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물론 아직 정상화 단계로 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수출 감소세이긴 하지만 지난 6월이나 아니면 연초 상황만 보더라도 반도체 수출 경기에 대한 30% 감소, 25% 감소, 20% 감소 이런 내용들이 주류의 수출 데이터에서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11월 초에 발표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수출 데이터 통계치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3%입니다. 한 자릿수이면서 거의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 이번 10월의 수출 데이터가 반도체 수출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내용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기존의 중국 수출 주력으로 했던 부분이 이제 미국 쪽으로 이제 판매처를 달리하면서 중국과 미국의 이제 밸런스가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에 대한 데이터들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정상화 단계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부분이 주요하게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한 첫 번째 반도체 수출이 정상화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주요한 체크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뭐니 해도 반도체는 가격이죠. 디램 가격의 움직임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4월에 감산을 이제 결단을 내리면서 감산을 했습니다. 지금 디램 가격이 감산 한다 안 한다. 뭐 감채도 꺼내지 말라고 안 한다 그러다가 결국은 했죠. 그렇죠. 시장에 못 버텼는데 삼성전자 아니라 이 디램 가격의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 21년 7월 반도체 디램 가격이 제 기억으로 한 4불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최고점이었고요. 22년도에 역대급 수출을 이제 발현시켰었죠. 이 그 가격차를 통해서 21년 7월에 고점 4.3불 요 정도 수준에서 무려 한 4, 5개월 해서 최근까지 계속해서 내리막이었죠. 올 초에 1불 초반 그리고 1.2불, 1.3불 여기서 계속 등락을 보이다가 9월, 10월에서 의미 있는 1.5불 수준을 돌파해서 안착을 했습니다. 디램 가격. 물론 아직까지 역마진입니다. 1.5불 수준에서의 디램 가격이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의 가격이기 때문에 당장의 삼성전자의 실적이 뭐 흑자로 돌아선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겠지만 추세죠. 주시장에서 주가의 흐름도 마찬가지고 산업 동향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추세입니다. 관성의 법칙의 추세에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디램 가격이 1.8불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이 BP를 넘어서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내에서 1.3불에서 1.5불까지 올라오는 각도와 이 추세를 판단해 볼 때 올 연말 또는 내년 초 BP를 넘어서서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지점에서의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 그 지점이 결합되죠. 첫 번째, 수출 통계 데이터 측면에서 개선되고 있다. D램 가격이 BP 수준으로의 회복 과정에서의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뭐 11월, 12월에 당장의 어떤 의미 있는 숫자를 되기는 우리가 성급하지만 내년 초가 되면 조심스럽게 삼성전자 흑자, 하이닉스는 흑자치에 상향화된 데이터 이거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주가는 산업에 대해서 6개월 선행해서 그 기업 가치에 대한 가격을 형성하는 게 주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판단할 때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면 완연하게 그 산업에 대한 전반의 개선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되죠. 그러면 반도체 경기 좋다. 그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고 뉴스도 그렇고 모든 기사들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좋겠지만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주가에 반영되는 이 시기가 데이터가 확인됐을 때서부터 주가에 반영되는 경향들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들 종목을 매매하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이죠. 기관과 외국인은 매매 패턴에 있어서 개인은 변동성 매매를 주로 합니다. 움직임의 등락을 이용해서 사고팔고 하죠. 기관은 모멘텀 매매를 하거든요. 최근에 시장에서 그 기관의 매매 동향을 많이 보셨겠지만 기관은 2300포인트 바닥 찍는 과정에서부터 매수를 했어요.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매도를 했지만 그래서 기관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관의 매매 형태를 보게 되면 U자형의 터닝 포인트 지점 바닥권에서부터 매수를 하고 돌아 나가는 지점에서 매도를 합니다. 외국인은 추세 매매를 합니다. 네. 외국인의 전략적 매매 대응은 고점 매수, 저점 매도입니다. 고점의 추세가 확인됐을 때 매수하는 거고요. 저점의 하락으로 추세가 확인됐을 때 매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수 2500 또는 2400을 돌파하는 과정에서부터 일부 매수가 진행되는 요인들이 이제는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시장을 해석하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온 거죠. 기관은 매도하는 겁니다. 추세 전환됐을 때.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전략적인 움직임에서 진행이 되는 가격 그 시기적 측면에서 볼 때는 이 데이터가 확인됐을 때 그러니까 수출이나 D램 가격이나 등등등 것들이 확인됐을 때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가가 움직이는 시점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타이밍상으로 좀 더 밀어놔도 되는 흐름들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반도체 업종에서의 그 종목이라고 해야 되죠. 소부장인데. 소부장 쪽에 더 매력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소부장 쪽에 매력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입니다. 네. 지금까지 소부장 쪽에서 후공정 섹터들이 강했습니다. 그렇죠. HBM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후공정 쪽 종목들이 네. 굉장히 강했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은 후공정 쪽의 종목들은 이제 좀 밀어놔도 될 것 같고요. 전공정의 장비주들을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전공정의 장비주도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그 전공정 장비 관련주 중에서 이제 들여다볼 종목은 저는 3종목 정도로 압축해서 좋습니다. 관련한 종목들을 이제 판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종목은 HPSP. 고압수소 어닐링. 그렇죠. 그 변형을 방어하는 네. 형태입니다. 이 종목이 지금 주가 흐름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아직 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변동성은 있어요. 이 네, 변동성 있고 네. 변동성이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공매도가 많았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8월까지만 하더라도 공매도가 한 50만 주? 이 정도였는데요. 네. 지난 10월에 들어서 250만 주, 240만 주까지 늘어났습니다. 블록딜 이슈도 한번 있었던 그렇죠. 예. 네, 그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이제 있었는데요. HBSP는 최근에 이제 이러한 그 부정적 이슈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과정으로 주가에 반응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아직
고점을 돌파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추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점에서의 내용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 미리 예측해서 상황을 판단해서 투자를 해야지만이 예상 외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공정 장비주에서 HPSP 같은 종목들은 이 고점 라인, 제가 선으로 이렇게 그어 놓았지만 이 고점 라인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서 해당 종목에 대한 관심의 첫 번째 종목으로 꼽았고요. 두 번째 종목은 뭐 이미 고점 라인 돌파한 주성엔지니어링입니다. 이 종목은 뭐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있고 주가 탄력적 측면에서는 기존의 HPSP보다도 좀 더 가벼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을 두 번째 종목으로 해당 그 영역에서의 관심을 가져가야 될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고점을 돌파하면 한번 쉬게 돼 있습니다. 네. 최근 내에서 흔들림의 과정, 윗골이 달고 주가 조정 나오고 이러한 과정에서의 흐름들은 요즘 일봉이죠? 네, 일봉입니다. 네네네네. 고점 돌파하고 자연스러운 흔들림 과정에서의 흐름이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고점, 역사적 고점이나 신고가 영역의 종목을 도달한 종목들은 부담스럽습니다. 많이 올랐지 않느냐. 난 바닥에 있는 주식들 좋아해. 라고들 많이 판단하셔서 생각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매매를 지금 매매하지 않지만 매매를 과거에 하고 고객들에게 매매를 이제 그 설명을 드릴 때 안정적으로 판단해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신고가도 돌파하는 종목들이 안정적이다라고 많이 설명을 드리거든요. 가격적인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추세가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졌다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고가 종목을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것이 수익률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부분을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성엔진은 현재 고점 라인 돌파했고요. 고점 라인 돌파 후에 조금 쉬는 과정이지만 관심 가져도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공정의 장비주의라는 측면에서 그 반도체 경기의 순환 사이클에서의 개선되는 상황에서 관심 요구되는 종목이고요. 세 번째 종목은 유진테크입니다. 이 세 종목 내에서는 이제 뭐 전체적인 매출이나 지금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약간 떨어지는 그 종목이긴 하지만 주가적 흐름 측면에서는 오히려 앞선 두 종목보다도 탄력이 좀 더 빠르다고 할까요? 탄력이 좋은 종목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동일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성엔지랑 같이 고점을 돌파하고 잠시 쉬어가는 흐름에서 위아래 가격 편차가 증가하는 형태로서의 최근 가격의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 전공정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후공정이 시장을 선도하고 주도했지만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선도했지만 이제는 전공정 분야에서의 장비주들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물론 주가 많이 빠져서 바닥이는 건 아닙니다. 이미 이 종목들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고점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시세 탄력을 집중을 받고 있는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이 좀 더 강화된 주가 흐름 측면에서 뻗어나갈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반도체에서 내가 관심 섹터를 찾아보겠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많이 운용되고 있는 후공정보다는 전공정에서 그나마 장비주들 요 섹터 장비주들은 기술력들이 좋거든요. 그래서 장비주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라고 시장에 판단을 하고 있는 주요한 종목들의 관심 종목입니다. 반도체가 좋다는 건 이제 뭐 말해 뭐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 가운데 무엇을 어떤 전략으로 살 것이냐가 관심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가 거기서 이제 전공정 장비 가운데서 세 기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공이다 보면 뭐 물론 이제 펀더멘탈리는 좀 찾아봐야 되고 보셔야겠지만 사업 내용이나 기술적으로나 보면 다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돌파 패턴이거든요. 다 동일합니다. 그죠? 예. 네. 돌파 전략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돌파 전략이라고 하는 게 항상 신고가를 가거나 그죠? 주요 지지선을 뚫고 가거나 거기서 이제 의미 있는 또 거래가 실리거나 이런 건데 돌파 전략을 이렇게 사용할 때 또 주의할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우리가 왜냐면 사실 고가니까 그죠? 그렇죠. 사고 나서 보면 물론 뭐 터틀 트레이딩 이런 분들은 보면 그 돌파 전략 이후에 몇 차례 분할 매수를 하고 이제 또 안 되면 과감하게 버리는 그렇죠. 이런 이 손절 라인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의 이게 세 종목이 공이 이제 그런 유형이니까 그죠? 네. 그런 전략적인 좀 쭉쭉 돌파해서 잠시 조정을 거치고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흔들릴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부담스럽죠. 가격적인 부담도 있고요. 그렇죠. 예. 돌파 이후에 꺾이는 거 아닌가, 조금만 흔들려도 꺾이는 거 아닌가라고 많이 판단하십니다. 네. 주로 앞서 말씀드린 세 종목의 형태가 돌파이면서 앞단에서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박스 내에서의 움직임 이후에 돌파였거든요. 네. 일반적인 N자형이 아니고 박스 그렇죠. 이후에 돌파형입니다. 박스 형태 이후의 돌파 종목들은 100%는 아니겠지만 동일한 또 패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지금 HPSP 이제 1차적으로 돌파 직전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흐름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박스를 이 정도 선으로 그렇죠. 박스를 설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주가가 돌파하면서 앞선 주성엔진이나 유진테크가 돌파했죠. 돌파하고 나서 박스의 상단부까지 다시 내려옵니다. 모든 종목은 아니겠지만 90% 이상의 종목들이 대부분 이 패턴의 형태를 보여주거든요. 뭐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돌파 시점에서 주식을 매수해서 하락할 때 손절할 것이냐 아니면 좀 기다려 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기준으로 잡는 것이 박스 상단의 가격을 훼손하지 않는 형태에서 주가가 재반등을 줄 때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한 보유나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관련한 이전에 움직였던 이제 차트 제가 HTS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실패한 종목은 삼성엔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패턴들이 거의 동일하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손절을 언제 해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롱텀하게 기간차를 두고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게 박스입니다. 오랜 기간.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장비주들은 좀 좁은 박스이고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은 긴 박스죠. 가격차가 좀 다릅니다. 긴 박스는 상승의 폭이 길게 가는 거고요. 좁은 박스는 또 다른 해석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 박스 내에서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박스 돌파 형태가 나타났고 이후 조정받는 과정에서 이 박스 상단부를 훼손하죠. 그러면 다시 추세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에서의 내용들을 이제 감안해서 투자를 하신다라면 앞서 말씀드렸던 세 종목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하실 때 주성엔진이 먼저 돌파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말씀드리면 기준을 좀 잡을 수 있죠. 박스 돌파했고요. 돌파 후에 이제 쉬는 과정이죠. 여기 조정받을 때 이 박스 상단부를 훼손하느냐 훼손하지 않느냐 이 기준을 가지고 해당 장비주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의 대응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동일한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돌파할 때는 이제 그 돌파 지점 저항선이 이제 돌파하고 나면 지지선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거를 지키느냐가. 그렇죠. 이것도 어려운 게 뭐 그 점이 딱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죠. 그렇죠. 조금 해소할까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였나 해소라는 것 같다가 또 올라가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률적이지 않은 건데요. 그래서 기준을 좀 잡고 하시라고 제가 추가적인 질문을 드렸습니다. 반도체 업황 전망하고 관심 가질 기업까지 세 기업 말씀해 주셨어요. 김대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